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동식 국장님. 네. 저는 그 날씨가 이렇게 조금 기온이 1도라도 내려가면 네. 코가 간지럽거든요. 이거는 그 원인이 뭘까요? 무슨 알레르기일까요? 기분 아니겠어요? 기분입니까? 기분. 아, 네. 그렇군요. 우울해서. 예. 아까 오프닝을 하는데 코가 계속 간지러워가지고 와, 진짜 기침 나올 뻔해가지고 진짜로 조심조심하면서 오프닝을 날씨 타는 분들이 좀 많죠. 아, 이거 예. 진짜 몸 관리를 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그 지역마다 그 지자체 간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잦은데요. 그 최근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제2 자유로의 토지 소유권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안에 고양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경기도와 고양시가 지난 2012년 이 준공한 제2 자유로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 2007년 이 덕양구 덕은동에서 일산 서구 구산동을 잇는 제2 자유로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당시 양측은 829억 원씩 부담했고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1조 3,134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12년 7월 완공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양측은 최근 들어서 제2자유로의 토지를 놓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양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2자유로의 토지 면적은 16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예.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재산권 확보를 위한 이 다툼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양쪽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도와 고양시의 토지 소유권 분쟁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기도하고 고양시 양측의 입장도 다 근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근거가 있죠. 네. 이 각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건데 네. 자유로 토지에 대해 경기도나 고양시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는 소유권 주장의 근거로 도로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이요? 네, 도는 제2자유로 개설 공사 인가 당시인 2007년에는 소유자가 이 인가권자에게 기속하도록 한 옛 도로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면 고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 맞불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옛 도로법을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에 준용하면 이 개발 행위 뒤 공공시설을 기속할 수 있다는 이 소유권은 이제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소유권은 고양시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 해석을 놓고도요.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어떠한 결과를 나오더라도 결국 이 법정이 대법원을 좀 얘기하는 건데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얼굴을 붉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개인이나 지자체나 이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싸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새 그 분쟁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그렇죠. 골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분쟁이 많은데 네.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그 최근 발표된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D 노선이 그 대폭 축소가 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원안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반응이 좀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박남춘 시장 지금 이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뭐 인천시가 요구했던 이런 안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많은 이제 그 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박 시장은 어제 오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청라와 검단 등 두 노선이 이 서울로 이어진 Y자 형태의 GTX D 노선 이 부분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인천 서북부 시민들이 염원이 담긴 GTX D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은 수도권 내에서의 교통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인천시의 의견이 담긴 Y자 노선을 다시 검토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내일도요. 그 최규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과 그리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만나 GTX D 노선의 서울 연장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요청한 이 청라와 검단 두 노선이 서울로 이어지는 Y자 형태의 GTX D 노선을 지난 22일 이 공개된 국토부의 제4차 계획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박남춘 시장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박 시장의 이번 행보는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이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같이 좀 지켜보고 응원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박남춘 시장의 그 중앙부처 방문에 대해서도 뭐 여러 말들이 있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박남춘 시장이 정부 주요 부처 관계들을 잇따라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탈락한 GTX D 노선, 인천은 Y자 노선이 있죠. 이 추가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이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철도망 계획이 발표된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움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마 뒷북 행정이라는 이런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계획이 공개된 지난 20일에는요. 정화영 김포시장이 당장 이 관계가 되는 정화영 김포시장이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그리고 박상혁 의원과 함께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정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을 비교하면서 이 불쾌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심하게는 인천시의 무능함을 드러낸 뒷북 행정이라거나 이 형식적인 민심 달래기라는 이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권을 향해서도요. 이 선거 때 표만 관심이 있지 지역의 이 현안도 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질타만 쏟아낼 것이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박 시장이 무턱대고 이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그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뭐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기는 하지만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어떤 시민들께서도 좀 힘을 주고 응원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질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있겠지만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응원도 좀 하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